양무진 교수를 연결해서 잠시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바로 뭐 앞부분에 이제 그 국회 정보위 간사의 말씀을 좀 들으셨을 텐데 일단 교통사고 이 부분은 조금 의심이 가는 측면도 아직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단순 사고인지 아니면 위장 사고인지 그것을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그 위장 교통사고 이것은 과거의 객관적 사례를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이 2002년경이든가요, 그 김용순 대남비서 이 또한 그 부인하고 같이 그 행사를 마치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그 2006년도 경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도 조직 지도부의 이재강 부장이 있습니다. 부부장. 예. 이 사람 또 교통사고로 나가 사망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김용순 대남비서 사망일 때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징후라든지 설이라든지 살펴보면은 예. 아마 남북 관계를 갑작스럽게 개선한 여에 대해서 군부의 나름대로 견제 세력에 의해서 위장 교통사고 아니겠냐 이렇게 그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조직 지도부 부부장인 이재강이가 교통사고를 죽었을 때는 예. 장성택의 견제가 아니었겠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 김양근 이 비서도 뭐 단순 사고인지 위장 사고인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만도 이런 위장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통사고가 맞다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를 뭐 누군가 일부러 일으켰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권력 암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꼭 그게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보다도 묵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아하. 그러나 또 묵인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 김양근 비서가 워낙 잘 나갔잖아요. 예.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훈장도 받았고요. 대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을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왔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견제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위장 교통사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견제 세력이 있으려면 뭐 자신만의 파벌을 조성한다든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73살이 되도록 아직까지 뭐 권력 투쟁에서 직접 전면에 나선 경우는 좀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김양근 비서는 상당히 이는 실무 전문가입니다. 뭐 당파라든지 이러한 그 징후도 지금까지 없었고 특히나 김정은 그 정권 들어와서도 한 번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구설수 오르는 것은 없었지만도 최근에 워낙 접근을 잘하다 보니까 뭐 혹시나 내년도에 뭐 총리설 이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비록 파벌은 조성하지 않았더라도 권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꼭 파벌 조성해야만 파벌을 했다는 것은 뭐 김정은 제1위원장 지시에서 당연히 이것은 숙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파벌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견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견제 세력에 의한 위장 교통사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교통사고가 나고 하루 만에 발표가 됐어요. 뭐 어제 새벽 숨졌으니까 그 다음날 24시간 만에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발표를 한 배경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빠르다고도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북한에서 이런 최고 지도의 측근이 이렇게 교통 사망했을 때는 나름대로 보고 체계가 있고 예.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이 정도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표와 동시에 장의위원회 이런 구성 뭐 이런 것이 만약에 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속전속결로 빨리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양건의 사망 이후 이 대남 정책의 1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김양건의 사망 이후 앞으로 남북 관계 김양건은 그나마 좀 온건파 아니겠습니까? 온건파의 사망 이후 남북 관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양건 아마 이 남북 대화 교류 협력주의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남북 관계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또 김양근 밑에서 실제로 일했던 원동현 제1부부장도 지금은 이제 해임된 상태 아닙니까? 예. 있다면 지금은 이제 맹경일 부부장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양근 비서의 후임이 결정되기까지는 아마 남북 관계에서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 후임자로서 뭐 지금 뭐 당장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같은 김양곤과 같은 태도를 갖지 않고 좀 더 강경한 사람이 만약에 맡게 된다면 남북 관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통정부 부부장이 한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그건 다 분야별로 돼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라든지 정치 군사라든지 또는 이런 이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모든 총괄 조정해왔던 사람이 김양근 비서 아니겠어요? 예. 또 그리고 나름대로 총괄 조정해서 어느 정도 한 1, 2년 하다가 원동현도 지금 핸드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김양근만한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양건이 대남 정책만 총괄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 대외 정책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대외 정책, 외화벌이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김양근 이 비서의 경력을 보면은 예. 본래 당의 국제 담당 비서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국방위원회 국제 담당 참사도 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대남 분야뿐만 아니고 대 분야에도 아주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또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북한에서 대외 담당 비서인 강석주가 지금 와병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김양근이가 일례로 쿠바의 국가평의회 부의장이라든지 또 류인상 상무위원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만남에 있어가지고 배석을 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 김양근 비서의 사망은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인재를 잃었다. 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대남뿐만 아니고 대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자를 잃었기 때문에 다소 이런 정책 이행에서 앞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게요. 김양건이라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상 숙청 그리고 공포 정치가 만연해 있는 북한에서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까지 그 권력의 중심에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그 비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42년생, 1942년생 73살입니다. 이 김양건이 지금까지 계속 대남 정책의 1인자로 남아 있었던 비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지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김양근 비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권력 지향이 아니고 무색무취로서 최고 지도자의 지시사항을 잘 관철한 인물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또 그리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있고 그래서 최고 지도자들이 측근으로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 김양근 비서의 사망은 그렇게 무시무취하면서 나름대로 권력 지향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측면에서 아마 북한에서의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 만약에 자신이 묵인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예. 나름대로 밑에 있는 권력 이 청간의 암투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이번에 계기점을 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례 절차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 중에 주목이 될 만한 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 앞서 이철우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장례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건 숙청일 가능성은 조금 배제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먼저 동의 여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에 보면 이열설 그 두번 장위원장을 했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최측근 이렇게 그 사망했을 때 위원장이 된다는 그만큼 예의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거와 그 이 위장 사건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고인지 그 연계짓는 것은 조금 설득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좀 더 관심이 갑니다. 그 장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최룡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룡해가 누굽니까? 그 노동당 비서 숙청설이 나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위위원 명단에 김정은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룡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룡해가 장위위원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다. 숙청됐다던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자 지금까지 최용해가 그 모든 자리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행명학 교육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자리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공직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행명 교육 받는 것인지 그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도 예? 아마 장위위원회에 포함됐다면은 그 정치국 위원이라는 자리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위상은 그러니까 위력은 조금 약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위상은 정치국 위원으로서의 그 위상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 그렇죠. 그 장위위원회에 들어갔다면 그런 정치국 위원이라든 후보이란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잘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 봤을 때 최용해가 장위위원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은 아마 활동은 좀 중단돼 있지만도 정치국 위원이라는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숙청됐다가 복권됐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장애위원회 됐다면 단장 복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도 복권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